그렇게 해서 개요를 말했고, 요 번호 쭉 이제 넘어가서 12-4가 객관적 병합의 의의에 대한 거고, 12-5가 단순 병합에 대한 건데, 얘가 두 개 박스로 있네요. 얘 하나는 앞에 여러분이 소송물에서 신체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때 민법에서 배우는데 어떻게 청구하냐면, 사람이 다쳤어요.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손해배상을 물을 때 자기가 다쳤어요. 다쳐서 단순히 치료비만, 자기가 이미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지급한 것만 청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막 심각한 부상을 당해서 치료비 플러스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장애가 남아요. 장애가. 치료가 일단은 끝났지만 뭔가 몸이 불편해서 자기가 일을 제대로 수행을 못해요. 일을 수행을 못해. 그걸 노동 능력이 상실됐다고 그래요. 노동 능력이 상실. 그 다음에 이제 위자료라고 정신적인 이런 청구도 해야 돼요. 위자료 청구. 그래서 사람이 다쳤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예를 그렇게 든다면, 크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이걸 위자료라고 하고, 재산적 손해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누는데, 이 소극적 손해가 노동능력 상실 등에 따른 일실 수입이라고 그래요. 수입을 벌 거를 잃어버린 거죠. 일실 수입. 그래서 소극적이 되는 거죠. 적극적 손해는 자기가 이미 치료비를 치렀다든지 이랬을 때 자기가 가해자의 이 사고 때문에 치료비를 내게 됐으니까 그 적극적으로 낸 돈을 배상받아야겠죠. 그렇게 해서 손해배상이 재산상 중에 적극적, 이미 지출한 것 등, 그 다음에 앞으로 잃어버리는 소득, 요 재산적인 것, 그다음에 정신적 손해, 이렇게 해서 세 개로 손해 소송물을, 심판의 대상을 손해 3분설이라고 앞에서 나오는 요 개념을 지금 다시 적용한다면, 갑이 을한테 총 손해 1억 원을 청구하는데 자기가 지출한 적극적 비용은 1,000만 원, 그 다음에 일실이익은 8천만 원, 그 다음에 위자료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원을 청구했을 때 전체적으로 전 손해가 소송물이 하나이다, 1개이다 라고 포착할 수도 있고 한데, 실무는 손해 3분설이에요. 어디 가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옆번호 표시에 2-93 처분권주의에서 나오네요. 그렇죠? 왜 처분권주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시험 문제 계속 나오죠? 지금 봐봐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1,000만 원, 일실 수입, 앞에는 금액이 이렇게 책정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다시 세팅해 볼게요. 8천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이렇게 청구했어요. 근데 법원이 보니까 치료비는 그대로 1,000만 원 인정해 줬어요. 일실 수입은 한 7천만 원밖에 인정 못 해줘요. 위자료는 2천만 원 인정했어요. 그러면 토탈은 1억 원 똑같아요. 토탈은 1억 원대 1억 원이니까 처분권주의 의배가 전손해를 하나의 일개로 본다면 문제될 게 없는데, 손해 3분설로 본다면 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손해 3분설로 보면 요게 줄어든 거를 법원이 참작해서 조금 안 됐다 싶어서 의자료를 좀 플러스 시켜준 요것만 하나의 또 소송물로 보는 3분설에 의하면 요게 처분권주의에 의배됐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요게 처분권주의에 의배됐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의자료를 여러분이 이제 민법 등에서 보면 뭐예요? 이게 약간 보충적인 역할을 하면서 재량적 치료비 같은 건 손해를 증명을 딱딱딱 해야 되는데 의자료는 약간 어떤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 충격받고 이런 것 등을 배상하는 거가 이렇게 계산되는 게 아니니까 약간 느낌으로 해준다. 그 말은 재량으로 해준다.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안 됐다 싶은데 계산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즉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해요?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람이 어떤 예를 들어 월급이 있었는데 그 월급이 치료가 끝났는데 장애가 남아서 즉 노동능력이 장애가 남아서 노동능력이 한 20%가 상실이 됐어요. 그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뭐예요? 100만 원 벌던 사람이 이 피해가 회복이 안 되면서 치료가 끝났는데 80만 원밖에 못 번다. 20% 뭔가 일할 능력이 떨어졌다. 이게 노동능력 상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언제까지 그 직업의 정년까지 그만큼을 못 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실수입은 월급 곱하기 노동능력 상실률 곱하기 요 정년까지 남은 기간. 그걸 가동연한이라고 그래요. 가동연한. 지금 만약에 35살에 이런 상황이 당했을 때 그 사람의 정년이 60살까지라면 25년간 20%씩. 정확하게 말한다면 월급도 오를 거고 노동능력 상실은 뭐 경우에 따라서 더 나빠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호전될 수도 있어요. 가동연한은 이제 여러분이 뭐 민법에 보면 정년이 언제다 뭐 이런 거 나올 때 계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실수입을 계산했는데 뭔가 조금 원하는 만큼 안 됐어요. 8천만 원을 요청했는데 7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뭐 그걸 배려해 줬는지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당사자가 1천만 원 받고자 했는데 2천만 원으로 해줘서 토탈을 맞췄어요.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만 의자료는 이렇게 재량적인 역할을 해준다. 뭐 보완적인 역할을 해준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걸 내가 강조하려고 이제 요 용어를 썼는데 뭔가 피해를 계산할 수 있는 것에서 조금 못 미치니까 조금 여기서 추가해줬다. 뭐 이런 걸 내가 살리려고 재량적 뭐 했는데 다만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전손의 일개설에 의하면 1억 원 청구했는데 1억 원 했으니까 처분권주에 관계없죠. 그런데 손해 3분설에 의하면 요거 하나의 소송물, 요거 하나의 소송물, 위자료 하나의 소송물인데 위자료에서 처분권주의 의배가 됐죠. 당사자가 신청한 것은 1천만 원인데 법원이 2천만 원을 인정해서 신청 범위를 넘어서 인정해 준 셈이 되니까 처분권주의 의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한 거네요. 여기 금액은 지금 교재에 있는 건 조금 다르게 책정했는데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시험 문제 억수로 나오죠. 실무는 손해 3분설, 판례가 손해 3분설, 그러니까 실무가 손해 3분설이니까 학설이 전손해 1개설이 조금 등장해요. 여기서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요게 여기서 왜 나왔느냐? 소송물을 3개로 보니까 실무의 입장, 판례 입장에 의해서 손해 3개설, 3분설, 손해 3분설을 보면 1번 청구, 2번 청구, 3번 청구가 단순병합이 된 거죠. 단순병합이 된 거죠. 전손해 1개설로 본다면 병합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소송이죠. 한 개의 소송이죠. 그것 때문에 나온 거고 다시 한번 체킹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이해되겠죠? 여기 보세요. 지금 인신사고로 하는 게 어떻게 됐다? 자기 수입, 월급 곱하기 노동능력 상실률.
요거는 이제 신체 감정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치료가 끝났는데 후유증이 장애가 어떻게 남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아까 예에서 20% 정도 남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년까지의 가동연한을 곱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민법, 불법행위법 배웠어요? 배우면 뭐 정년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수입이 예를 들어 500만 원이다가 월 500만 원인데 이것도 물론 승진하고 하면서 올라가겠지만 막 기본적으로만 측정하면 계산하면 20%니까 100만 원을 못 버는 거죠. 한 달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가동연한. 그럼 앞으로 몇 개월을 이만큼 못 버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 못 버는 걸 지금 현재 가치로 일시불로 정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으려고 할 때 이것을 이렇게 역으로 해서 달리로 계산하느냐 복리로 계산해서 현재 가치를 따지느냐에서 호프만식 또는 라이프니츠식 여러분 채권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내는데 그냥 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갑자기 다쳤다고 쳐봐요. 여러분이 갑자기 다쳤다. 여러분이 갑자기 다쳤어요. 그러면 여기 마을버스 타고 나 다쳤어요. 여러분을 예를 드니까 좀 그런데 진짜 막 장애가 꽤 심각해요. 그래서 막 장애가 한 30% 남을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학생이에요. 여기 수입이 없으니까 일실이익이라는 게 없냐?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제 성년이 돼서 취업을 한다면 실제 하든 안 하든 요새 실업자가 많지만 어떻게 쳐줘요? 대학교 생이면 대학교 졸업을 전제로 해서 초임 임금을 쳐준다든지 그럼 아예 직업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일반 노동 이런 걸 쳐주는데 당장 학생일 때는 없고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2학년이죠. 로스쿨. 대학교 다니고 대학생 다니다가 지금 로스쿨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직은 수입이 없는데 언제부터 수입이 생길 것 같아요? 2022년이 3학년이고 2023년 발표 4월달 나면 짱 변호사 되니까 이때부터 수입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없는 거고 그때까지 그럼 상대방 변호사가 나와서 뭐라고 들이밀겠어요? 나 변호사 된다. 그랬더니 이쪽에서 뭐예요? 변호사 합격률 들이대면서 50%인데 너 60등 하고 있지 않냐 지금. 현재 70등 하고 있지 않 70% 정도 성적 아니냐. 너가 변호사 된다는 보장 없다. 라고 반대 변호사가 들고 오면 여러분 꽝. 어디로 가야 돼? 그래도 뭐 그건 가야지. 뭐 대졸자나 대학원 졸업자는 되지만 변호사가 조금 월급이 더 높다는 전제에서 더 받아내려고 했을 때 상대방이 즉 어떤 예를 들면 좀 이해하기 쉽냐면 의대생은 의사 될 확률이 크죠. 거의. 그러니까 의대에 다친 사람들 사례 판례 보면 어떻게 계산해 줘? 의사 된다라는 전제로 그 의사 될 수 있는 연도부터 의사 월급을 쳐주는데 그걸 여러분이 이제 지금 안 다치지 않는 게 최고인데 하여튼 다친 걸 전제로 좀 불쌍하게 여러분을 몰아가서 예를 든다면 나 2023년 4월부터 변호사다 라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손해를 배상받으려고 할 때 그쪽이 태클 거는 게 너가 변호사 된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깎아내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수입이 여러분이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여러분은 변호사 거의 된다라고 입증을 해야겠죠. 증명을 해야겠죠. 뒷받침을 해줘야겠죠. 이거는 30% 노동능력 상실률은 더 올라갈수록 좋은 거죠. 사망의 경우는 만약 100%
수입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사망의 경우는 여러분 민법 보면 3분의 1을 빼요. 왜? 수입이 있을 때 3분의 1을 생활비 등으로 쓴다라고 해서 빼버려요. 그러니까 사망의 경우는 100%인데 3분의 1을 빼서 66%, 7%만 피해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동연한은 많이 남을수록 좋겠죠. 정년이 이렇게 늦게 오는 게 좋겠죠. 사고 시점은 지금 정해질 테니까. 그 다음에 후유증 남게 되는 그 치료가 끝난 시점 정해질 테니까 가동연한은 그 직업의 정년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것도 주장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정년이 다 틀리잖아요. 일반 회사원 공무원. 변호사는 언제가 정년일 것 같아요? 어느 정도가? 좀 긴 쪽이에요. 변호사. 한 70세까지로 나올 거예요, 만약. 변호사는 실제 변호사가 이 수입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과거 판례 같은 거 보면 실제 수입은 막 조금 큰 금액을 버는데 세금 신고는 어찌됐든 인간인지라 작게 했어요. 작게 했어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 실제 수입은 이거다. 세무신고는 그냥 그렇게 한 거다. 작게. 근데 법원이 받아줬어요. 세무신고한 금액으로 아니고 실제 수입을 증명한 것을. 그러니까 예컨대 실제 수입은 뭐 월 3천만 원인데 세무신고는 한 1,000만 원 정도 했다. 반대측은 너 세무신고한 게 월 1,000만 원 수입이라고 했지 않냐?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아니다. 나는 뭐 하여튼 3천만 원 벌고 있었다를 잘 나타내서 세무신고 금액을 짓누르고 실제 소득으로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월급 수입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고 그렇지만 뭐 탈세 내지 절세 내지 한 거 뭐 감안해서 실제 수입으로 하고 노동능력 상실률은 뭐 꼭 뭐 변호사라고 해서 그 사고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고 가동연한에서는 70세인가로 되어 있어요. 아마 70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일실이익이 계산이 돼요. 질문 없어요? 맞춰도 돼요? 마칠게요. 수고했어요.